정년 퇴직은 사치. 50세에 쫓겨난 가장이 찾은 인생 역전 직업. 정년까지 회사 다니면 노후 걱정은 없겠지? 아마 많은 직장인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지. 요즘은 50대도 직장에서 버티기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40대 후반에 이미 회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야. 명예퇴직, 구조조정, 인력 감축. 이유는 다양하지만 회사에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진 않더라고. 특히 50세 전후로 회사를 나오게 되면 고민이 커져. 아직 은퇴 준비가 끝난 것도 아니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잖아. 게다가 퇴직 후 막막한 마음에 아무 일이나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고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오늘은 50대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은 실제 사례 3가지를 들려주려고 해.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야. 50세 퇴직 후 요양보호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한 김민수 씨. 김민수 가명 52세 씨는 대기업에서 25년을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했어. 연봉도 괜찮았고 직장도 안정적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희망퇴직 신청서를 내밀더래. 처음엔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퇴직 후 몇 달 동안은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경력직으로 가기엔 나이가 걸림돌이었고 창업을 하기엔 자본금이 부족했어. 그러다 우연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알게 됐고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정식 요양보호사가 됐어. 요양보호사라고 하면 힘들 것 같지만 사실 신체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일도 많아요. 주로 말벗이 되어주거나 가벼운 생활 보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월 20만 2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어. 연금이랑 합치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무엇보다 일하면서 보람도 느낀다고 해. 퇴직 후 무료한 생활을 보내던 때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50대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했어. 요양보호사 특징. 단기간 교육 후 자격증 취득 가능. 일자리 수요 많아 취업 안정성 높음. 체력 부담이 크지 않은 일도 많음. 60대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음. 55세에 퇴직 후 온라인 사업으로 성공한 박정훈 씨. 박정훈 가명 55세 씨는 중소기업에서 30년을 다니다가 퇴직했어. 처음엔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릴까 고민했지만 자영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지.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온라인 사업 관련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겼어.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했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씩 배웠고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 첫 2달 동안은 매출이 거의 없어서 불안했지만 점점 노하우가 쌓이면서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지. 지금은 월 500만 원 이상 꾸준히 벌고 있어요. 예전 직장 다닐 때보다 스트레스도 적고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좋아요. 박 씨는 요즘 온라인 강의도 함께 하면서 추가 수입을 벌고 있어. 50대 이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직접 증명한 사례지. 온라인 사업 특징. 초기 자본이 적게 들고 리스크가 낮음.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 노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음. 정년 없이 평생 일할 수 있음. 퇴직 후 40대 중반의 배달 라이더로 전향한 이성훈 씨. 이성훈 가명 48세 씨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 막상 퇴직하고 보니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자영업을 할 만한 자본도 없었지. 그러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배달 라이더 일이었어. 처음에는 솔직히 배달 일을 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수입이 괜찮고 요즘은 4,050대 라이더들도 많더라고요. 이 씨는 하루 68시간 정도 일하면서 월 4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어. 요즘은 배달뿐만 아니라 퀵서비스, 심부름 대행 같은 다양한 플랫폼이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대. 배달 라이더 특징. 초보도 바로 시작 가능. 일한 만큼 수입이 올라가는 구조. 시간 조절이 자유로워 은퇴 후에도 가능. 지역에 따라 높은 수입도 가능.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은 필수다. 우리는 흔히 퇴직하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닥쳐보면 쉬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하나가 더 큰 고민이 돼.
요즘은 정년까지 버티는 것도 어렵고 퇴직 후 바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드물지. 하지만 김민수 씨, 박정훈 씨, 이성훈 씨처럼 퇴직 후에도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들이 많아.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일을 찾고 조금씩 도전해보는 것이야. 처음엔 어렵고 막막할 수도 있지만 작은 시작이 결국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줄 거야. 혹시 지금 퇴직을 고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은퇴 후가 불안하다면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때? 50대 이후에도 충분히 기회는 있다. 퇴직 후 삶, 심리적, 신체적 건강이 중요하다.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심리적, 신체적 건강이야. 퇴직 후 많은 사람이 겪는 게 바로 퇴직 후 우울증이야.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직장을 계속 다니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해. 왜냐하면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을 주는 공간이거든. 갑자기 일상이 무너지면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울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중요해.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갑자기 활동량이 줄어든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등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해. 반면 퇴직 후에도 꾸준히 사회활동을 하거나 가벼운 일이라도 지속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퇴직 후 건강을 지키는 3가지 핵심 원칙. 1. 신체 활동 유지하기. 퇴직 후에도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게 중요해. 꼭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어. 가벼운 산책이나 요양보호사처럼 움직임이 있는 직업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고 해. 이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퇴직 후에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해. 혼자 집에만 있으면 고립되기 쉬워.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거나 은퇴자 모임을 찾는 것도 좋아.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다고 해. 3.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퇴직 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해. 김민수 씨가 요양보호사로 보람을 느꼈던 것처럼 일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취미나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어. 인생에서 의미를 느끼는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 결론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많은 사람이 퇴직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퇴직은 또 다른 시작이야. 퇴직 후에도 건강을 지키면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면 훨씬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어. 혹시 지금 퇴직을 고민하고 있거나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보는 것이 중요해. 작은 움직임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